안녕하십니까. 한 번에 끝내는 건축기사 기사의 강좌를 맡은 천승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현재 약 17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살아 숨쉬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축 시공 중에 있어서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저희가 가장 먼저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언급을 할 첫 번째 얘기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초심이 참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초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초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될 일도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초심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첫 번째 단어를 떠올린다라고 하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기본. 건축 기사 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충분히 실무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고, 그것을 잃어버린다 하면 현장에 많은 재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품질 또한 안 좋게 되는 현상을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기본으로 돌아가는, 기본을 다지는 그런 건축 기사 강좌를 저와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축기사 시행 제도에서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기사는 건축물의 계획,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관한 공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술 인력으로 하여금 건축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격 제도를 제정을 했죠. 자, 여기서 공학적인 지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건축공학을 하잖아요. 우리가 대학교 때도 건축공학을 우리는 전공을 했고, 그리고 그 지식과 그 기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현장의 목적물을 완성하는 거겠죠. 이 건축공학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어떤 어려움, 기술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자,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일단 구조적인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조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건축 시공을 잘 해야겠죠. 자, 건축 시공을 잘 하지 못하면 품질도 망가지고 건축 구조적인 안정성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시공하려면 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겠죠. 그리고 계획을 잘해야 됩니다. 계획.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고 나서 물을 사용하잖아요. 물. 그리고 환기도 합니다. 어떤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설비. 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술적인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게 돼 있고, 요 5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다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학적인 지식과 기술로 우리는 모든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구조적인 안정성, 현장의 품질 확보, 그리고 공정관리, 그리고 품질관리, 또한 더 넓게는 안전관리, 환경관리를 해야 되는 우리의 어떤 현장에 사명이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과목을 저희는 공부를 할 거고, 또한 건축기사 합격을 위해서
이 5과목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또한 요령껏 또한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그 중에 제 담당은 건축 시공입니다. 자, 건축 기사를 통해서 자격 취득을 했을 때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느냐? 자, 당연히 취업문이 열리겠죠.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하고 건설 계통의 일을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건축 기사 자격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건축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자, 종합건설회사, 뭐 대형건설회사나 아니면 어떤 시공사, 건설사로 우리가 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회사, 자, 종합건설회사 중에 종합건설을 하기 위해서 각 공정별로 전문적인 어떤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에도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건축사 사무소, 설계 또한 감리를 또 전담을 하죠. 이런 엔지니어링 회사에도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 품질 검사 전문 기관에 또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관련된 용역 회사나 시공회사 취업 시에 이 건축 기사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공공이나 그리고 또한 공무원, 공공 쪽의 일을 이제 하실 계획이 있고 또한 도전하실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또한 건축직에 또한 계신 분들 또한 건축 기사는 가산점이 다 부여가 됩니다. 자, 7급 이상일 경우에 5%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 시 건축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에 6%의 가산점 또한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자격 부여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그리고 신분 보장 등의 우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건산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 건설업 등록,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런 기술 인력,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 보건안전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 인력으로 활동 시 자격 활용이 또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시 자격입니다. 응시 자격은 실무 경력자, 그리고 기술 자격 소지자, 그리고 전공 분야 관련 학과 졸업자라면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무 경력. 뭐 다른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건설업 분야에, 그리고 또한 여기에 유사한 분야, 즉 유사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 4년을 근무하시면 건축 기사 자격을 이제 도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실무 경력자 중에 그러면 동일은 뭐며 유사 직무 분야는 뭐냐? 여러분 그 꼭 건축공학과 안 나오셔도 됩니다. 내가 다른 학과를 나오고 그리고 다른 학과 나왔지만 이제 건설 관련 분야 또는 유사 직무 분야에서 4년을 근무하시면 되는데, 자, 경력 산정을 위한, 여기 당구장 표시 있죠? 경력 산정을 위한 유사 직무 분야의 범위는 어디냐? 자, 건축기사입니다. 건축기사는 자, 경영회계 사무중 생산관리, 요거 또한 유사 직무 분야에 또 해당이 됩니다. 또 볼까요?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 중 디자인
자, 생산 관리에 계셨거나 디자인 계통에 계셨다 하면 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문계죠, 인문계. 대부분 이과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건축 기사를 딸 수가 있는데 안전인력공단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요 범위를 많이 넓혀놨다. 많이 시험 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게끔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업자원, 그리고 기계재료, 화학, 전기, 전자, 농림업, 안전관리,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4년 정도 일을 하시면 건축기사에 도전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술자격 소지자,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에 실무경력 1년이면 됩니다. 1년. 그리고 기능사 취득 후에 실무경력 3년이면 됩니다. 자, 기능사는 초등학생들도 다 볼 수가 있죠. 기능사에 합격한 최연소 이제 초등학생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요 실무경력, 아까 실무경력은 동일 분야뿐만 아니라 여기 유사 직무 분야 아까 설명드린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일 분야 다른 종목 기사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산업기사 취득 후, 요 산업기사는 그 건축 산업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기사도 됩니다. 다른 산업기사. 어떤 정보 처리 기사도 사실은 되고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 산업기사 중에도 이제 포함되는 카테고리가 좀 많이 있겠지만 여기에 산업기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예를 들어 무슨 한식 조리 기사라는 건 사실은 없지만 그런 다른 분야의 기사를 취득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무 경력 1년이면 되는 거고요. 요게 조금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명쾌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 부분은 공단에서도 이제 심의하고 심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산업기사를 취득을 했구나. 어떤 산업기사든 간에. 그리고 실무 경력은 정확하게 증빙이 돼야겠죠. 자, 세 번째 전공 분야 관련 학과 졸업자입니다. 자, 관련 학과는 여러분 다 아시죠? 4년제 이상 건축, 대학교 나온 이상 건축공학, 건축설비, 실내건축, 그리고 설비, 기계 등 관련 학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4년제죠. 4년제인데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3년, 보통 4년차라고 하면 4학년이죠. 4학년. 자, 4학년 때 건축 기사를 시험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년제 전문대 졸업자, 그리고 실무 경력 2년, 그리고 3년제 전문대 졸업자, 그리고 실무 경력 1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기준이 다 4년입니다. 4년. 자, 여러분, 이것도 4년. 기본적으로 4년의 실무 경력, 그리고 어떤 4년 이하의 실무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기술 자격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관련 학과 또한 졸업을 했다고 하면 4년을 기준으로 건축 기사에 응시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사 수준 훈련 과정 이수자라는 거는 이제 학점은행제라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이거는 학점은행제를 한 100학점 이상을 이수를 했을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또한 도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이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기사 검정에
현황인데요. 자, 16년부터 이제 20년까지 분석을 해 놓은 건데, 자,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응시하는 이제 수험자들이 점점 많아졌다가 좀 줄었죠. 근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긴 합니다. 20년에는 좀 특별한 어떤 해였고요. 자, 합격률은 계속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취업을 하기 위한 건축기사 이 자격 요건은 반드시 필수적인 어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는 얘기겠죠. 공단에서 문제 출제를 할 때는 은행에서 이렇게 문제를 뽑아서 이제 다 내게 돼 있는데 거기에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객관식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절을 해서 수준을 낮춰서 합격률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좀 올바른 분석은 아닌 것 같고 그만큼 문턱이 높아졌고 또한 그걸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격률이 좀 올라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강의하는 이 수업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과 그리고 경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원이나 그리고 이런 어떤 강의들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고 개발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그만큼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건축 기사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기울인 만큼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게 건축 기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계속 도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바라겠습니다. 자, 실기 또한 실기 시험에서는 이렇게 일부 높아졌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추세죠. 요 실기 또한 이제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단답식 또한 서술형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한 저와 함께 공부해서 또한 그 합격의 높은 그 문턱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검정 방법 및 시험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은 총 1차 그리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자, 1차는 필기시험인데 사지선다형이고요. 각 과목당 아까 말씀드린 전체 5과목인데 각 과목당 20문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30분 내에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20 하면 100문제가 되겠죠? 100문제. 그러면 30분이니까 3후 15. 자, 150분 동안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푸셔야 됩니다. 자, 80분 이상 지났을 경우에는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하면 답안지 제출하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시험 과목은 건축 계획, 시공, 건축 구조, 설비, 건축 법규. 여기 진한 글씨로 그리고 밑줄 그어 놓은 곳은 요거는 이제 실기 때 건축 시공 중에 이제 이런 시공과 공정과 적상과 구조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차 실기시험입니다. 실기시험은 필답형입니다. 필답형. 전체 3시간 동안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3시간 동안 그냥 푸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전체 100점. 100점. 자, 저희는
필기시험도 60점만 넘으면 돼요. 그리고 실기시험도 100점 중에 60점을 넘으면 되는데, 자, 60점을 목표로 하면 대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안전율을 감안해서 70점을 목표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합격 기준인데요. 필기는 이제 과목당 이제 100점 만점 중에 필기는 여기 60점이 아니고 40점입니다. 20문제 중에 8문제는 최소 맞아야지 꽈락. 내가 아무리 전체 평균 점수가 80점, 90점이라 하더라도 한 과목에 40점 이하라고 하면 이제 불합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 과목 5과목 중에 여하튼 꽈락은 면해야 된다. 꽈락은 안 된다. 그리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된다. 그리고 실기시험은 꽈락이 없습니다. 실기시험은 전체 60점 이상 합격하면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하는 건축기사 합격 전략입니다. 자, 기출문제에서 약 40%가 나옵니다. 자, 40% 조금 안 되게 나오지만, 자, 반올림해서 40% 나온다 보면, 자, 기출문제 풀이는 최근에 교재들이나 이제 강의를 보면 최근 이슈화된 어떤 문제나 최근 3년 정도까지 이제 문제를 많이 풀라고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무조건 3개년 문제는 무조건 푸는 건 당연한 거고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자, 저와 함께 최근 5년에서 7년, 많게는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시험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10년까지 제가 이건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테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저는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각 과목당, 각 챕터당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제가 강의를 하고, 암기할 건 암기를 하고, 그리고 반복 학습해야 될 것들은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 과목은 예습이 없습니다. 무조건 배운 거 복습만 하면 됩니다. 복습.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을 여러분들 빠르게 좀 이해하기 쉽게,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거는 건축 시공 기술사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빠르게 습득을 하시는 게 빨리 기사를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습득이 안 되면, 자, 반복학습, 암기를 통해서 무조건 습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습득을 해야 됩니다. 자, 요런 부분, 습득할 수 있는 부분, 습득하는 요런 부분들은 저와 함께 하면 제가 가장 쉽게 암기할 수 있고, 또한 쉽게 복습할 수 있고,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요령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는 70점 목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과목별 전략입니다. 자, 건축 계획과 건축 시공, 저와 함께 할 때는 건축 계획, 시공, 설비를 저와 함께 할 것이고, 이제 건축 구조와 건축 법규는 또 저희 유능한 교수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계획은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시공은 핵심 키워드. 건축 시공은 분량이 많고 그리고 깊이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또한 이해를 하는 것 플러스 또한 기본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암기할 때 요령들이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내구성. 여러분들 내구성이 뭔지 알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견고해지는 그 건물,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라는 게 이제 내구성이라고 하는데, 내구성을 저해하는, 예를 들어 내구성을 저해하는 어떤 요인과 또는 뭐 원인이 될 수 있죠. 내구성을 저해하는 요인, 그리고 방지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물론 요거는 문제가 주관식 문제겠죠. 하지만 원리만 알면 됩니다. 자, 우리가 내구성을 저해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염해, 중성화라고도 하죠. 탄산화라고도 합니다. 탄산화. 그리고 알칼리, 골재 반응. 그리고 동결, 융해. 얼고 또한 녹을 때 팽창 수축을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에는 균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그리고 건조 수축, 그리고 진동, 충격, 그리고 마모, 그리고 파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내구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입니다. 자, 앞글자만 따온다고 하면, 자, 염중알, 동원건, 진충마파. 염중알, 동원건, 진충마파. 이렇게 약간의 리듬을 살려서 외운다고 하면, 요거 한 10번만 따라 하시면 금방 외우게 됩니다. 자, 문제. 내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뭔가? 이거고요. 자, 이거에 대한 방지 대책은 뭡니까? 자, 염해를 일으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중성화, 탄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도입을 하면 되고, 알칼리 골재 반응을 일으키는 황산염이나 알칼리 골재 반응을 일으키는 탄산화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어떤 알칼리성을 더 많이 높이면 되고, 동결융해, 이런 부분들은 콘크리트에 대한 좀 더 고강도 콘크리트를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호나 재료를 써서 더 강한 콘크리트를 우리가 더 구현을 하는 거죠. 자, 염중알, 동원건, 진충마파. 외우기 쉽죠? 이렇게 방지 대책 또한 이거의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역순으로 하신다고 하면 금방 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건축 구조는 자주 나오는 문제 위주로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건축 구조에서는 발령 문제들, 그리고 발령 문제들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주 나오는 문제 한 문제만 이해를 해 놓으면 많이 계속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설비 또한 계산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계산되는 문제들이 많고, 건축 설비는 그림이나 그리고 또한 모식도, 그리고 도해, 이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또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위주로 제가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이것 또한 키워드 위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건축 법규는 매해 법이 개정이 됩니다. 법이 개정되는 것만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면 훨씬 공부하기 수월하시리라 생각을 들고요. 숫자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법규는. 또한 그동안 법이 많이 개정됐다라는 것은 그 법을 많이 개정해서 적용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한 품질을 또 확보하려고 그 법이 계속 개정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어떤 그 범주에 있다고 하면 계속 법을 개정해서 강화시키고 다지고 또 현장에 적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자,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면 제가 이제 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를 같이 함께 한다고 하면 금방 합격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